자, 이번 시간은 나만의 블럭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블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코드 카테고리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분홍색 블럭이고요. 이 나만의 블럭은 우리 프로그래밍을 할 때 함수라는 것이에요. 함수라는 것은 어떤 값들을 집어넣었을 때 내가 원하는 값을 이렇게 나타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 동작이나 이런 것들은 다 주어진 블록들이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 나만의 블록을 사용하게 되면 내가 이 블록 안에 어떤 것들을 미리 블록을 끼워 맞춰 놓고, 그 다음에 그것대로 스프라이트가 움직이거나 계산의 결과값들을 만들어 놓거나 하는 것들을 여기다 이 블록에다가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쉽게 다른 블록에다 끼워 넣기만 하면 그 동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블록들은 자주 뭔가 같은 기능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들, 그래서 코드가 중복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코드가 좀 더 간결하고 그리고 사용하기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리고 추후에 선생님이 이제 요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만든 이제 이 나만의 블록, 아까 함수라고 한 이 블록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컴퓨터 과학, 특히 알고리즘에서 재기함수라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이 재기함수를 활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만의 블록에서 블록 만들기를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은 여기에서 어떤 합과 차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블록을 만들게요. 그래서 합 또는 차를 구하는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함수를 이름을 명칭을 정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은 입력값 추가를 지금 방금 하나 하니까 숫자 또는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한 란이 생겼는데, 여기에는 첫 번째 숫자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하나, 이번에는 두 번째 숫자라고 할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합 또는 차를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연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하면 지금 왼쪽에 나만의 블록으로 만든 이 블록들이 지금 생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오른쪽에는 이 블록들을 내가 이제 정의한다.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여기다 코드를 끼워 맞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합 또는 차를 구할 수 있는 건데, 이 함수를 내가 여기에다가 이제 다른 이벤트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녹색 버튼, 실행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합 또는 차를 구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 또는 2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내가 덧셈이라는 것을 표현하면 1 또는 2라는 값을 이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또 내가 원하는 게 빼기를 하면 1 빼기 2 이렇게 차를 구하는 이런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에서 필요한 게 제어에서 가보면, 먼저 이게 사용자가 원하는 게 합이인지 또는 차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뭐라면 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연산에 이 육각형 블록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예를 들어 이 연산이, 내가 원하는 연산이 만약에 덧셈이다 하면 여기에는 이 스프라이트가 덧셈의 결과를 알려주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니면 뺄셈밖에 없죠. 그럼 뺄셈의 결과를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덧셈이 연산을 가져와야 되니까 지금 오른쪽 연산 여기서 하나를 가져와서 여기 있는 첫 번째 숫자와 두 번째 숫자를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뺄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다시 갖고 와서 첫 번째 숫자 빼기 두 번째 숫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숫자 더하기 두 번째 숫자 또는 첫 번째 숫자 빼기 두 번째 숫자 합과 차를 구할 수 있는 블록을 만들었고, 형태에서 말하기로 내가 2초 동안 여기다 넣어주면요,
첫 번째 숫자 더하기 두 번째 숫자를 넣으면 이제 합을 2초 동안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뺄셈을 넣으면 빼기의 결과값을 넣어주겠죠. 그리고 내가 여기에 클릭을 하게 되면 3이라고 하는 1 더하기 2의 결과값을 알려준 거고요. 이번에는 1 빼기 2의 결과값을 2초 동안 이야기하고 이렇게 만드는 블록들을 지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거는 일반적으로 함수의 기능을 구현을 하고 그 함수의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배워봤어요. 이번에는 이런 함수를 이제 조금 더 다르게 사용하는 방법들을 배워볼 거예요. 일단은 여기에서 우리가 함수를 지금 여기 보면 제일 위에 정의하기라 돼 있죠. 이 함수를 내가 이런 식으로 만들기로 한 거를 정의하기고요. 지금 여기에서 아까 1 더하기 2 또는 1 빼기 2 같이 이 함수를 내가 여기다가 붙여준 걸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함수 호출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정의하기 그리고 호출하기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고요. 이제 재기함수라는 걸 이제 배울 거예요. 이 재기함수라는 것은 리커전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재기는 자기 자신을 부르는 걸 이야기해요. 지금은 자기 자신이 부르는 게 아니죠. 지금 누가 불렀습니까? 실행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여기 함수에서 여기를 부른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부르는 그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간단하게 블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재기함수고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인덱스라고 할게요. 인덱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반복 횟수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기함수라는 걸 하나 만들었고요. 다시 정의하기라고 하는 이 함수가 지금 떴어요. 자, 그렇게 만들었고요. 지금 여기에서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몇 번째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반복 횟수라는 것은 이제 이 함수를 자기 자신을 반복하는 걸 몇 번을 할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만들면서 예를 들어 반복 횟수를 정해놓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부르기 때문에 이 블럭이 나중에는 프로그램이 멈춰버려요. 실제로 다른 스크래치가 아닌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래서 이 재기함수를 쓸 경우에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것들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제어에 들어가서 이 반복 횟수를 내가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와 반복 횟수인데 여기에서 연산으로 들어가서 인덱스가 반복 횟수보다 작다고 하면 여기 안에 함수를 우리가 실행을 할 거예요. 그때 형태에 들어가서 다시 1초간 이야기, 안녕이라고 1초간 이야기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기 자신을 이번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산에 인덱스 더하기 여기 1이라고 할게요. 1 그리고 내가 지정하는 반복 횟수는 이제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다 그대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여기 인덱스 다시 그대로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잠깐 쉴 수 있도록 1초 정도의 기다림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함수 실행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내가 재기함수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지금은 처음에 인덱스를 0이라 두고 그다음 이렇게 5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실행을 했을 때 재기함수가 처음에 여기 인덱스에 0이 들어가요. 그리고 반복 횟수는 5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덱스는 반복 횟수보다 작다면 이 참일 경우에는 안녕이라고 1초 얘기하고 여기다 요거 잘못했네요. 1초 기다렸다가 다시 자기 자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값을 하나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값을 선생님이 요걸로 하는 게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그리고 실행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1, 2, 3, 4, 5까지는 안 갈 거예요. 자, 0, 1, 2, 3, 4까지 갔죠. 총 5번을 돈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개념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지금 만약에 이해가 안 가는 학생은 이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할 경우에는 그냥 패스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 재기함수라는 거는 여러분들 저번에 우리가 배웠던 그 정렬 중에서 퀵솔트라고 하는 정렬이 가장 빠른 방법이 이 재기함수를 쓰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길로 쭉 갈 거다라고 하면 이 재기함수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선생님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재기함수에서 지금 먼저 여기서 클릭을 했을 때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재기의 0과 5고요. 0은 인덱스고요. 5는 반복 횟수입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호출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 정의하기 블록으로 들어와서 인덱스는 0, 반복 횟수는 5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인덱스 0을 1초에 얘기하고 1초 기다렸다가 이번에는 다시 자기 자신을 부르는데 0 더하기 1이니까 얘는 1이죠. 1하고 5가 된 거예요. 실제로 얘는 이거를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 얘는 지금 저렇게 블록으로 되어 있지만 1과 5를 호출한 거라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해가 되나요? 자, 이렇게 지금 호출한 거예요. 이렇게 호출하니까 다시 여기로 돌아간 거죠. 얘가 이렇게 호출해서 그래서 지금 인덱스가 아까 1이고 호출이 오니까 지금 1 인덱스가 1이고 반복 횟수가 5니까 지금 참이죠? 그러니까 인덱스 1을 얘기하고 1초 기다렸다가 이번에는 인덱스 플러스 1이니까 이번에 얘가 값이 2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는 여기에서 값은 얘는 2에 지금 5를 부르고 있는 거죠. 요거를 이해되나요? 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고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2를 얘기하는 거. 이게 언제까지 가냐 하면 3 그리고 얘가 실제로 이렇게 4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 4까지 이야기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재기함수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 선생님이 하나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만든 건데, 이 재기함수를 활용을 해서 이제 미로를 찾는 프로그램이에요.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재기함수를 활용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만들어 본 미로를 찾는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먼저 잘 보면 먼저 정의하기라고 해서 선생님이 고잉이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지금 쭉 이런 식으로 블럭을 함수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 여기에 재기함수를 선생님이 넣어 놨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메인에서 이 실행 화면에서 고잉이라는 블럭을 실행을 하면 이제 얘가 호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미로에 있는 막힌 길을 해결하는 거예요.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행합니다. 자, 막힌 길에 이제 막다른 길에 왔어요. 그리고 나면 잠시 있다가 다시 뒤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갈 거고요. 그리고 잠깐 다시 기다렸다가 다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블럭에 표시된 이 보라색 벽은 이제 색을 감지하는 것들을 선생님 블럭으로 코드로 넣었고요. 막혔을 경우에는 재기함수를 통해서
모든 경로를 생각을 하고 다시 자기 길을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사과를 찾으면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끝났죠. 이렇게 만들었고요. 요 제기함수의 유용성을 보여주고 싶은 거고, 여러분들이 아직 요까지 만들기는 다소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꼭 안 만들어도 됩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